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동네 슈퍼에 잠깐 나가는데 뭐하러 좋은 옷을 입냐고 합니다. 누구를 만날 일도 없는데 굳이 옷을 신경 써서 입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거리를 걷다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80을 바라보는 듯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동네 빵집에 바게트 하나를 사러 나오면서도 셔츠 위에 재킷을 걸칩니다. 어느 할머니는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평범한 오후에도 목에 작은 스카프를 두르고 나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 입은 듯한 코트에 단정한 바지, 깨끗하게 관리한 신발이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멋이 납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프랑스의 노인들은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빵을 사고 시장에 가고 산책을 하고 카페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젊어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출근해야 하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까 머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아무도 아침마다 무엇을 입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년이 되어서야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데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프랑스 노인들의 옷차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꽤 흥미로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패션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가 열리고 샤넬과 디올, 에르메스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노인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하면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원래 패션의 나라니까 그렇겠지. 돈이 있으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노년층의 옷차림을 그런 명품 이야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옷의 가격보다 조합과 관리입니다. 오래 입은 코트라도 몸에 잘 맞습니다. 평범한 셔츠라도 색이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스카프 하나, 안경 하나, 모자 하나가 더해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매년 유행을 좇아 옷장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친구가 입은 옷이 멋있어서 비슷한 옷을 삽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 입은 옷이 멋있어서 따라 입습니다. 유행하는 색이라고 해서 샀다가 몇 번 입지 않고 옷장 안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옷을 입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색이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형태의 재킷을 입었을 때 편안하구나. 나는 화려한 무늬보다는 단순한 옷이 좋구나. 나는 스카프 하나를 둘렀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취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유행에서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취향에 가까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옷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이 옷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10년을 입은 재킷도 그 사람이 입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의 작은 흠집조차 그 사람의 세월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 것과 좋은 것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사는 것이 멋이 아니고 비싼 것을 걸치는 것도 멋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해 오래 사용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노년의 옷차림이 젊은 사람의 패션과 다른 매력을 갖게 됩니다.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주름을 모두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은 머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얼굴과 지금의 머리색에 어울리는 옷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보기 좋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충동적으로 산 옷도 있었고 한두 번 입고 손이 가지 않았던 옷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행착오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자신에 대한 정보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밝아 보이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을 때 하루 종일 걸어도 편한지, 어떤 옷은 아무리 유행해도 나와 맞지 않는지 압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돈을 주고 바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만들어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련된 노년층을 보면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짙은색 바지에 셔츠, 재킷 하나, 단색 원피스에 작은 액세서리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조화롭습니다. 무엇을 더할지 뿐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할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년에 대한 재미있는 관점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션 역시 젊은 사람의 전 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이 지나간다고 해서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내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70이 넘어서 오히려 자신의 스타일이 더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가 요구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편한 옷부터 찾았습니다. 가족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자신을 위해 옷을 사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여유가 생깁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70이지만 빨간색이 좋으면 빨간색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백발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카프를 두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년의 멋이라는 것은 젊어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의 취향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옷은 단순히 사람을 보기 좋게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의 행동까지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와 씻고 머리를 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을 때의 기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옷을 갈아입는 순간 이상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밖에 나가 빵이라도 사올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 한 바퀴를 걷고 싶어집니다. 집 앞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프랑스의 생활 문화에서 카페와 시장, 빵집과 산책길 같은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겹치는 장소입니다. 동네 빵집에 가면 익숙한 얼굴을 만납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과 몇 마디를 나눕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공원을 걸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합니다. 아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의 시작에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씻고 머리를 정돈하고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순간 몸이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외출하면 걷게 됩니다. 걸으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거나 짧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만 머물렀을 하루가 조금 넓어집니다. 물론 옷을 잘 입는다고 반드시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정돈하고 밖으로 나가는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옷차림을 단순한 허영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 차려입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작은 선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를 기다리는 곳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회사에 가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의무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늘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머리를 만질 이유도 줄어듭니다. 밖에 나갈 이유도 줄어듭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면 삶의 반경은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과 집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침실과 거실, 거실과 텔레비전, 집과 가까운 슈퍼가 하루의 대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일정이 아니라 작은 이유를 계속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빵을 사러 가는 이유, 오늘 카페에 가는 이유, 오늘 산책을 하는 이유,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작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꼭 누군가가 봐야 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셔츠의 단추를 잠그는 사람도 나이고 신발을 닦는 사람도 나이며 그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관리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프랑스의 거리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을 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전시회를 보러 가고 친구와 식사를 하고 공원을 걷습니다. 물론 모든 프랑스 노인이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나라의 생활 수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람은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까지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명함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취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이 되었다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80이 되었다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쁜 옷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에도 정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노년이 되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을 내면 나이값을 못한다고 말하고 밝은 색을 입으면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하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마음에 나이 제한이 있어야 할까요? 20살의 빨간색과 70살의 빨간색이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색 하나를 당당하게 입는 모습에는 젊은 시절과 다른 멋이 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옷을 잘 차려입는다는 것은 나는 아직 젊다고 주장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의 나이인 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주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흰 머리를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까지 은퇴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살아온 인생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에게 젊은 시절의 옷은 취향 이전의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고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옷 한 벌을 사는 것보다 아이들 학비가 중요했습니다. 새 구두를 사고 싶어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자신을 위한 돈부터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돈부터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집이 문제였습니다. 결혼시키고 손주가 생기면 또 자식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는 일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못 샀습니다. 중년에는 가족 때문에 못 샀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옷이냐.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평생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노인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한국의 부모님 세대가 멋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양보했고 맛있는 것을 가족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옷장을 열어보면 몇 년째 입는 점퍼가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옷 하나 사드리려고 하면 나는 옷 많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옷장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 좋은 것을 허락해도 된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색의 옷 한 벌 정도는 골라도 됩니다. 좋은 날이 아니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됩니다. 결혼식이 없어도 새 신발을 신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입어서 기분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쓰는 돈과 시간까지 모두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의 차례가 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아침에 셔츠를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한번 정리하고 재킷을 걸칩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저 빵을 사러 나갑니다. 어느 할머니는 카페에 가기 전에 작은 스카프 하나를 고릅니다.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정돈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꼭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여야 할까요? 어쩌면 거울 속에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갈 사람으로, 오늘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사람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사람으로, 오늘도 자신의 취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져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외출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옷장 안에서 마음에 드는 옷 하나를 꺼내 입어 보십시오. 머리도 한번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